네, 세월호 선체 안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유골로 추정되는 뼈가 또 나왔는데요. 확인된 곳이 단원고 여학생이 머무른 객실 근처여서 현장에서는 지금 추가 수습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승배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목포 신항입니다. 네, 지금 이틀 연달아서 유골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에도 배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세월호 선체 내부였습니다. 이 뼈가 확인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예. 이 작업자들이 이 선미 왼쪽에 있는 4층 진입로에 들어가서 이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뼈 조각 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현장 수습본부 신원 확인팀이 확인한 결과 이 사람 뼈로 추정을 했습니다. 어제도 사람 뼈가 2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오늘 추가로 뼈 조각이 나온 곳과 같은 장소입니다. 객실 내부에 있는 진흙에서 1시간 간격으로 뼈 2조각이 나왔습니다. 국가수와 유해발굴 연구사 등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곧바로 1차 감식을 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1차 감식인데요. 예. 발견된 2점 모두 사람 뼈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이렇게 선내에서 발견된 뼈 조각을 합치면 모두 3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뼈로 볼 만한 어떤 특징이 발견이 된 겁니까? 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사람 뼈로 추정이 된다 이 정도뿐입니다. 예. 어떤 부위인지 그리고 또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발견된 뼈가 한 사람의 것인지 그리고 각자 다른 사람의 것인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 탓도 있겠지만요. 이런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는 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수습자 가족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가족들은 오랜 기다림에 가족들이 이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져서 이 작은 소식에도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는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대안에서요 단원고 학생 교복과 가방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이름만 나와도 가슴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세부 내용 공개는 자제해달라고 현장 수습본부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 수습본부는 일단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과수 본원에 발견된 뼈를 보내서 정밀 감식을 맡겼습니다. 신원 확인까지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이 이름만 나와도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풀린다. 뭐 왜 안 그렇겠습니까? 뭐 미수습자 가족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유골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발견이 됐었는데 그때는 배 안에서 발견된 건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이었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인 맹골수도 바다 밑이었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뼈 조각이 나왔습니다. 잠수부가 세월호가 침몰했던 자리를 수색하던 중에 한 조각을 찾았습니다. 1차 육안 감식 결과 사람 뼈로 추정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골로 추정되는 뼈가 나온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세월호 뒷부분이 닿아 있었던 해저면입니다. 예. 유리폼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서요 정밀 수색을 진행하는 특별 수색 구역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동물뼈만 나오다가 처음 사람뼈가 나왔습니다만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만큼 유골을 찾기 어려워진 건 아니냐는 걱정이 컸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유실됐을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다 밑이 아니라 세월호 선체 안에서 뼈가 나오면서 다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틀 연속 사람 뼈가 발견된 곳이 이제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문 4층 객실 쪽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집중 수색이 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위치는 4-11구역입니다.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사 당시 남학생은 4층 객실 앞쪽에 그리고 여학생은 꼬리 부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4-11구역은 선미 꼬리 부분, 객실 옆에 있는 기다란 공간입니다. 4층 선미는 여학생 객실이 있어서 인양 전부터 우선 수색 구역으로 꼽혔습니다. 예. 하지만 침몰 충격에 5층 전시실이 눌렸고요. 4층과 또 들러붙으면서 접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구멍 5개를 뚫어서 4층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냈는데 내부 수색과 동시에 뼈가 발견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잇따라 뼈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수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4층으로 내려가는 구멍을 추가로 1개로 더 뚫고요.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수습본부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 3층과 4층 객실 전체를 수색할 계획이고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날이었는데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을 대표해서 이 단원고 허다연 학생 어머니죠. 이 박은미 씨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 대통령께 부탁드리는 글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세월호가 육상에 올라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해서 가슴이 녹아내리고 피가 마른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기 전에 한 딸의 아버지로서 미수습자를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만약 객실에서 미수습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 화물칸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서라도 가족을 반드시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다 밑에서도 사람뼈가 발견된 만큼 유실 가능성에 대비해 침몰 해역 수중 수색도 강화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색 계획을 미리 마련을 해야 되지만 선체조사위와 해수부 그리고 선체 정리업체 누구 하나 나서서 계획을 고민하는 주체가 없다면서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9명의 미수습자들 부디 하루빨리 가족 품에 돌아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수색 현장 취재하는 이승배 기자였습니다.